원하는 만큼 무한한 보고에서 끌어쓸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진정한 부는 풍요로움과 위대한 부의 원천과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데서 나온다. 풍요롭게 생각한다는 건 원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면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풍요롭게 생각하면 돈뿐만 아니라 부를 상징하는 모든 것이 사방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 지은이 조셉 머피, 옮기니 조율리, 발행 다산북스, 발행일 2022년 10월 19일입니다.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는 부와 잠재의식에 관한 그의 모든 지식과 통찰이 총망라된 최신 개정판으로서 총 5권의 조셉 머피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입니다. 잠재의식으로 부자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는 부자다 라고 반복해서 확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해 잠재의식에 부를 새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자라고 상상하고 부자라고 선명하게 느껴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자의 방법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고 직업, 재능, 성격, 나이와도 무관한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환호했고 풍요로운 삶을 손에 쥐었습니다. 책에는 인생의 고비에서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넘칩니다. 수십 년 동안 읽혀오고 검증된 방법을 이제 나의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잠재의식으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잠재의식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어라. 바다를 보세요. 바닷물이 많죠? 부 역시 이와 같습니다. 부를 바닷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부를 손에 쥘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 답한 말이다. 부는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조수와 같다. 온 세상과 세상의 보물들, 즉 바다, 공기, 땅, 생명체와 비생명체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부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부가 숨겨져 있다. 자신을 발견하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마음가짐을 바꾸어 부를 들이마시는 공기라고 생각하자.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잠재의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배워야 한다. 한 영업관리자는 동료가 조직을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팔아 1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다. 나도 그만큼 값비싼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상의 이미지이자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고 정신적 태도다. 누구나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품을 수 있다. 우리는 내면의 광채를 발산하기 위해 후사스럽고 아름다우며 풍요롭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돈과 부, 음식, 옷, 여행 등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함양해야 한다. 부와 진정한 친구가 되면 부는 항상 넘칠 것이다. 잠재의식은 램프의 요정 지니에 빗댈 수 있다. 잠재의식은 내가 소망하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다. 건강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며 보람찬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이 있거나 그러한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 반대로 질병이나 빈곤,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병에 걸려 가난하고 쓸쓸하게 사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왜 부자는 더 많은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가?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부유하다고 느낄 때만 부를 끌어들인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거나 바라는 것은 함정이다. 먼저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한다. 상상한 만큼 부자가 되리라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돈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으나 본질은 하나다. 돈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돈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와 아름다움, 호사, 풍요, 안정감, 세련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더 풍성하고 행복하며 경이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세상의 풍요를 누릴 운명과 고난을 겪고 박탈감에 시달리는 운명이 따로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진짜라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 내 것이 된다. 내면의 영적인 힘과 존재는 이미지, 느낌, 믿음이 되어 잠재의식에 새긴 의식적인 생각에 따라 일상생활 속 조건과 상황을 조성한다. 삶의 풍요와 번영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 믿음의 창조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며 넘치는 아이디어를 마음속 깊은 곳, 즉 잠재의식에 새기면 객관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다. 생명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진리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진심이 담긴 믿음은 경험과 사건, 조건으로 발현된다. 내가 가진 생각의 본질에 따라 경험으로 객관화되는 것이다. 반면 무한한 부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신념이 나를 지배한다면 운이 따르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 부자가 될 운명은 아니라고 체념해 버린다. 이렇듯 신념은 나의 상황과 행동에 반영된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신념이나 믿음은 현재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지를 결정하는 제1요인이다.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지금 손에 쥔 게 없는데 풍요로움과 부를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훈련하는 사람은 부를 손에 거머쥘 수밖에 없다. 핵심은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다.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할 때 마음 훈련이 시작된다. 마음 훈련이란 진심 어린 믿음과 의견, 이상, 열망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다. 누구든 마음을 훈련할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해야 한다. 잠재의식에 부의 개념을 심는 4단계.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는 방법은 부를 거머쥐는 열쇠다. 이 방법을 따르면 평생 부를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 1단계. 부는 무한하게 샘솟는 것임을 이해하라. 생명이 왜 우주와 은하, 하늘의 별, 땅, 산, 호수,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동식물, 그들이 숨쉬는 공기 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한 자연의 힘의 근원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생명의 원리가 나에게 생명을 부여했기에 생명의 원리에 담긴 힘과 자질, 속성도 내 안에 살아있다. 사랑이란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이자 생명의 원리인 만물의 근원에 충성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보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생명의 원리에서 나왔음을 이해하는 게 첫 단계다.
생명력은 에너지, 활력, 건강,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원이다. 내리쬐는 태양과 숨쉬는 공기, 잘 익은 사과, 그리고 주머니 속 돈도 생명력으로부터 나온다. 생명력이 부를 창조하는 건 풀잎이나 눈의 결정체를 만드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2단계. 잠재의식에 부의 개념을 심는다. 지금 잠재의식에 부의 개념을 심기로 마음먹자.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실현되리라고 믿고 기대하면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에 전달된다. 생각의 패턴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한다. 이처럼 부를 표출하라고 잠재의식을 압박하면 결국 부가 나타난다. 걷기, 수영, 피아노 연주, 운전 등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확언하는 내용을 믿어야 한다. 확언은 허튼 소리나 쓸모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가 존재하고 나에게 그 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잠재의식이라는 종이에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원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은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이다. 현재의식에 심은 씨앗이 잠재의식에 뿌리 내려 우주의 스크린에 재현된다. 씨앗을 심고 물과 비료를 주면 싹을 틔우고 식물은 빠르게 성장한다. 그 식물은 우리에게 부라는 열매를 줄 것이다. 3단계. 부의 확언을 반복한다. 매일 5분 동안 다음 확언을 반복하자. 나는 지금 잠재의식에 무한한 부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생명력에서 솟아납니다. 생명력은 곧 생명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원리가 살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충족됩니다. 무한한 부가 막힘없이 흘러들어와 경험으로 발현됩니다. 나는 무한한 부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부에 감사합니다. 4단계. 결핍의 생각을 번영의 생각으로 바꾼다. 여행 갈 돈이 없어. 대출금을 못 갚겠어.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생각을 멈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재정 상황에 관해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 때마다 1시간에 수십 번씩이라도 다음과 같이 확언을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부와 번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생명력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부족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필요한 돈은 모두 마련됩니다. 잠시 후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힘을 잃고 잠재의식은 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상태로 변할 것이다. 차를 새로 장만하고 싶다면 절대 차를 어떻게 사? 그럴 돈 없어 라고 말하지 말라. 잠재의식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실현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자. 차는 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를 사는 건 영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나는 차를 사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입니다. 부와 번영에 관한 생각을 확언하는 것은 부를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라. 내가 뱉고 있는 말이 다 부정적이라면 많은 사람이 어릴 적에 프로그래밍된 부정적인 사고 패턴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꿈이 지나치게 원대하다든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너는 그거 못해 라는 말을 자주 들어 자기 패배적인 태도가 생겼을 수도 있다. 사람 구실이나 할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조건화되었다.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거나 거스르는 법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 일상적인 경험으로 표출된다. 평소에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지 않는지 되돌아보자.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그럴 기회가 없었지. 모두 네 잘못이야. 어디에다 쓰려고 그래? 아무리 똑똑해도 인맥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신경 안 써. 노력해봤자지. 나이가 들었나 봐. 기억이 잘 안 나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건. 인생은 끝없는 고통이야. 사랑이 밥 먹여주니? 어차피 못 이기는 싸움이야. 곧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조심해. 그렇게 하다 다쳐.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타자 암시로 고통받았던 경험은 흔하다. 부모님, 친구, 친척, 교사, 동료 등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 사람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암시는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여태까지 들은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부정적인 암시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 대부분은 일종의 선전으로 나를 통제하거나 나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목적이다.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암시는 만연해 있다. 매일 신문에서는 허무함, 두려움, 걱정, 불안을 조성하며 곧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어조의 기사가 쏟아진다. 그렇게 되리라고 인정해버리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기운이 빠져 의욕이 사라진다. 타인의 부정적인 암시를 주의하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암시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는 건 잠재의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길들이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부정적으로 길들이면 열등감이나 부적절함, 공포 또는 불안을 느끼거나 이유 없는 통증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 이미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아픔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잠재의식에 건설적인 내용의 자기 암시를 걸어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파괴적인 생각에 대항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 재조건화 기법을 통해 잠재의식을 건설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과거 잠재의식에 새겨진 부정적인 인상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재구성하면 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삶의 패턴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사고와 믿음을 막는 부정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부를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 화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화건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다. 화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생명력은 그 자체로 선물이자 선물을 주는 근원이다. 그러니 화건에는 생명력 또는 생명의 원리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없다. 그 영원한 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존재하는 영원한 힘과 정신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연 그 자체가 조화롭듯 조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사랑과 평화를 떠올려 보자. 사랑과 평화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내 안에 살아있다. 하지만 사랑과 평화가 마음에 흐르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충만함과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가정과 일을 비롯한 삶의 면면에 조화가 깃들도록 요구해야 한다. 손만 뻗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 바로 화건이다.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온전한 마음이다. 그러니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한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한계가 왔을 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다. 마음을 다스리면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조건으로 드러날 것이다. 내면에서 한 일은 외부 세계에 드러난다. 내면의 정신 상태가 외부 세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확언을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내용은 이미 손에 넣었거나 곧 받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가지리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에 새기면 잠재의식은 그 소망을 실현한다. 바라는 대상이 성공이든 성취든 물질적인 혜택이든 상관없다. 어떻게 확언을 믿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 재물이나 다른 좋은 것이 이미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는 나갈 돈도 많고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행에서는 청구서가 수시로 날아오는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고 이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불행은 배로 커진다. 오감의 세계를 무시하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어야 한다. 잠재의식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부를 가져다 준다. 이게 바로 확언해야 하는 이유다. 내가 확언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나 자신을 납득시키면 잠재의식이 확언하는 내용을 실현한다. 믿음의 깊이로 확언의 효과가 판가름 난다. 걱정이나 불안이 앞서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과연 누가 응답을 줄지 궁금해한다면 스스로 방해물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나 자신을 괴롭히면 안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소망을 떠올려야 한다. 다음 달 15일까지 1만 달러가 필요해요. 다음 달 1일까지 법정 판결이 나와야 해요. 더 늦어지면 집이 날아가고 사업이 망할 거예요. 이런 말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있다는 징후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일에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생기고 일이 지연되어 곤경에 처한다. 그러므로 빚이나 청구서가 쌓여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무한한 생명의 근원만을 바라보자. 작물을 기르는 농부는 잡초가 아니라 작물에만 온 신경을 쏟는다. 선함과 올바른 행위, 그리고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주는 영원한 근원에 초점을 맞추면 결핍과 한계에 관한 생각이 생기를 잃는다. 그리고 영원한 근원은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일을 만들어줄 것이다. 확언하는 내용을 진심으로 믿으면 삶은 멋지게 변한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다음을 확언해보자. 영적인 힘을 믿는지 아닌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매사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진리와 일치시킵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와 흡사한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느끼는 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매사에 진실한 자세로 임합니다. 세상 만물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바라봅니다. 사랑이 넘치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밤낮으로 이 내용을 묵상합니다. 일상적인 생각으로 잠재의식에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요 운명의 주인입니다. 생각과 느낌은 곧 운명입니다. 상반된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에 혼동을 준다. 나를 찾아온 한 젊은이는 수년간 가난하다는 컴플렉스에 시달렸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확언했지만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이 짓눌려 있어 결국 응답을 받지 못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항상 돈이 부족했고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확언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1시간 후에는 이럴 여유가 없어 생계를 잇기에도 빠듯해 라고 말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부정한다.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비웃는 것이다. 수입이 좋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발로 차는 사람들이다. 완벽한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거절할 만한 갖가지 변명을 떠올린다. 그 일을 하기엔 능력이 모자라요.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려요. 내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다니요.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할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들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더 나은 일을 소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절한다.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 군데 지원서를 넣어도 원하는 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낮다. 이게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수십 개의 상관된 메시지를 보낸다. 잠재의식은 어떤 메시지를 따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건 좌절뿐이다. 좌절은 속이다 혹은 수포로 돌아가다 라는 뜻의 프러스트 레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젊은이는 나와 이야기를 나눈 후 부의 이미지가 실제로 부를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평생 가난하리라는 믿음이 영원히 부자로 살 거라는 믿음보다 컸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젊은이는 사고방식을 바꿨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지켜나갔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부를 받아들이는 확언을 써주었다. 젊은이는 아침 저녁으로 약 10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확언하면서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겼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고 확언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 믿었다.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어. 피아노나 차를 살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걸 그만뒀다. 모든 아이디어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반박하는 더 강렬한 생각에 힘을 잃지 않는 한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악이다.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잠재의식은 정말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해선 안 된다. 대신 그는 가난하리라는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풍요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다. 잠재의식에 진리를 새기면 활성화된 잠재의식이 숨겨진 보물을 내보이리라는 것을 믿었다. 한 달 만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10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일했지만 미래가 창창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7만 5천 달러로 연봉이 올랐고 부장으로 승진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잠재의식의 부와 가난을 동시에 새길 수 없으며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한자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다음의 확언을 따라해보자. 나는 밤낮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됩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언을 만드는 방법. 나는으로 문장을 시작할 때 나 자신을 설명하는가 아니면 감정이나 상황을 묘사하는가. 나는 가난하고 나약하고 비참하고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가. 나는 아프다 라고 말하는 건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대신
나는 튼튼하고 강하고 사랑스럽고 조화롭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건지 병들고 실패할 건지 결정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잠재의식에 명할 때 의식은 반드시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권위적으로 잠재의식이 내가 명하는 내용이나 소망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하는 태도로 명령해야 한다. 아마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마라.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는 느낌을 점점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느끼는 것이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상상하고 부자라고 느껴야 한다. 느낌은 의식에서 하는 경험이다. 바람을 보거나 바람의 냄새를 맡을 순 없지만 얼굴에 불어오는 바람은 느낄 수 있다. 상상력으로 잠재의식을 지배하라. 확언을 통한 시각화 기법. 나폴레옹은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의 성직자 헨리 워드 비처는 상상력이 없는 영혼은 망원경이 없는 천문대와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이다. 우주의 스크린에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해 눈에 보이게 하는 힘이다. 상상력은 위대한 과학자와 예술가, 물리학자, 발명가, 재벌과 작가가 사용하는 강력한 내면의 도구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은 상상력을 이용해 현실을 깊숙이 꿰뚫어 보고 자연의 비밀을 밝혀낸다. 온 세상이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상상력을 훈련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한다. 빈곤과 궁핍한 삶을 상상하는 건 쉽다. 반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상상하기도 쉽다.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는 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소망을 이루고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리면서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보라. 이렇게 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진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상을 향한 신념을 확고하게 간직하면 이상과 소망이 객관적으로 실현되는 날이 온다. 다음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보자. 마음의 수레바퀴를 멈춘 후 원하는 만큼의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어떤 집에 살지 상상해보자. 커리어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비전을 마음속에 그려보자. 무슨 옷을 입었을지 어떤 차를 탔을지 상상한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의 모습과 나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마음속에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채워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잠재의식이 그 그림을 외부 세계에서 실현한다고 주장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정말 생각한 대로 된다. 그러니 내가 되고 싶은 모습처럼 행동하라.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역할을 맡은 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역할을 연기하라. 내가 연기한 모습은 서서히 잠재의식에 가라앉아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간절한 욕망은 잠재의식의 나침반이 된다. 소망에 비전, 믿음을 더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믿는 걸 이루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과 부자가 되리라는 뚜렷한 비전과 이미 부자이거나 조만간 부자가 되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합치는 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소망을 실현하려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미지를 마음에 그린 후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 여기서 긍정적인 감정이란 소망, 감사, 간절한 기대 등을 말한다. 정말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없이 무언가를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음 단계를 따라 잠재의식을 작동시킬 수 있다. 1.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 환자를 보는 의사의 모습, 새로 산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 각본을 쓰는 모습, 물건을 발명해서 큰 돈을 버는 모습 등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려라. 2. 상상하는 바가 이루어지리라고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에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어라. 긍정적인 감정은 현재 의식이 품은 이미지를 잠재의식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3. 원하는 모습으로 살거나 원하는 일을 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손에 쥐는 느낌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나 문구를 떠올려 보자. 내 거다, 감사합니다 등의 짧은 문장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건 그 단어나 문구를 내가 원하는 것이 되거나 원하는 것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느낌 또는 이미지와 연결하는 것이다. 4. 편안한 상태에서 긴장을 풀고 원하는 모습으로 살거나 원하는 걸 하거나 상상한 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와 문구를 반복해보자. 단어나 문장을 말할 때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분을 느끼자. 돈이 많길 원한다면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매일 최소 3번, 15분 이상 위 단계를 따르면 원하는 걸 얻으리라는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전달된다. 내면의 창조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고 자원을 마련할 것이다. 단순히 어떤 대상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무엇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창조력에 기대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창조력을 사용하려면 원하는 모습이 되거나 원하는 일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가졌음을 인식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원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소망을 이미지화시키고 소망에 가깝게 물리적인 형태로 빚는 걸 뜻한다. 구체화한 소망은 곧 경력, 돈, 인맥 등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긍정과 선의가 잠재의식의 힘을 키운다. 감사의 법칙에 따라라. 마음을 풍요와 일치시키는 과정은 감사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부를 불려주는 감사의 법칙은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다. 1.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2. 생명의 근원은 내 생각의 본질에 응답한다. 3.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과 나를 연결한다. 이때 감사함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감사의 법칙이다. 결과를 얻으려면 법칙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무한한 풍요가 존재함을 믿어라. 다음으로 생명의 근원이 모든 필요와 욕망을 충족해 준다고 믿어라. 마지막으로 깊은 감사를 느낌으로써 생명의 근원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는데 한 번 성공했던 사람 중 많은 이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 다시 빈곤에 빠진다. 관대한 선물을 요구해 받은 뒤 그 선물을 가져다준 생명의 근원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 그 근원과의 연결이 끊겨 멀어지는 것이다.
근원과 가까이 지낼수록 더 많은 좋은 것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간직할 때 근원에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도 명심하라.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온 우주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나의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내용이 외부 세계에 표현된다.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면 마음이 고양되고 마음속에 선함이 피어난다. 베풀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기면 잠재의식이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한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다음과 같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원하던 것을 받은 뒤에도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다는 생각과 의심이 사라진다. 믿음은 감사에서 비롯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찬 마음이고 기대는 믿음이다. 감사를 표현할 때 뻗어나가는 감정은 믿음의 표현이다. 생명의 근원과 더욱 가까워진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향해 에너지를 쏟는 것이므로 근원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한다. 즉, 감사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모두 끌어당기는 일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를 끌어당긴다.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고마워요 하고 소리쳤다. 아직 돈을 받지 못했고 여행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딸은 이미 여행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것처럼 감사하고 행복해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고 매우 감사했다. 아직 선물을 주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여행을 손꼽아 기다렸다. 자동차를 사러 갔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델이 재고가 없다고 한다. 원하는 모델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딜러가 해당 모델을 주문해 주겠다고 한다. 나는 딜러에게 원하는 모델의 차를 주문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지만 딜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한 후 집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조만간 내가 주문한 자동차를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위의 이야기에서 여행비와 자동차를 받기 전에 어떤 말이 필요했을까? 그렇다. 바로 감사다. 누군가가 베푼 선의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화건이며 이 말의 힘은 나를 축복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말은 진리다.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더 이상 준비할 건 없다. 감사의 가치. 감사는 무한자와 조화를 이루고 창조의 법칙과 연결되어 있다. 감사의 가치는 축복을 끌어당긴다는 점 외에도 셀 수 없이 많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없고 상황을 원망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빈곤과 결핍, 외로움, 비참하고 비열한 일들을 비롯해 세상의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나의 마음은 이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든다. 마음의 법칙에 따라 관심을 기울인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다. 마음이 결핍과 한계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둔다면 삶이 불행해지고 비참한 일들만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라. 최고와 최선의 것들만 보고 느끼면 정말로 최고만을 경험하고 최고의 것들로 둘러싸인다. 잠재의식의 창조 법칙은 내가 생각하고 확언을 하는 이미지와 닮은 것을 현실에 나타낸다. 내가 생각한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생기리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는 필연적으로 물질적인 형태를 취한다. 내가 받는 좋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한다.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나의 안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를 할 때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선의와 잠재의식이 이어져 삶의 풍요로움과 세상에 흐르는 부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달라붙을 것이다. 지금 당장 부의 초월자가 되는 우리의 이야기. 지금 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오늘 대출금이나 청구 금액을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나 실패를 자초할 것 같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생각을 바꾸는 것 뿐이다. 생각을 바꾸면 외부 조건이 바뀐다. 나는 매 순간 마음의 활동을 외부로 표출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오늘 일어나는 일은 오늘 하는 생각과 느낌의 결과다. 그러므로 오늘의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라. 미래는 지금 내가 품은 생각의 결과물이다. 오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오늘 하는 고민은 오늘 하는 생각의 결과다. 나의 행복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의 생각이 결정짓는다.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현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를 바꿔야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부와 건강,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둔다면 잠재의식이 이를 감지해 무의식적으로 부와 건강, 행복을 끌어당겨 줄 것이다. 속기사든 비서든 변호사든 화학자든 택시 운전사든 성직자든 직업은 상관없다.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다면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번영할 것이다. 부를 창조하는 것을 넘어 초월하라. 온 세상과 바다, 공기, 지구에 있는 보물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당신 주변에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를 생각해보자. 이 부는 누군가가 찾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 수가 가장 많다. 머릿속에 떠오른 독특한 생각을 실현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인생의 목적은 내면의 부를 발견하고 표출해 호화롭고 아름다우며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다. 빨리 시작할수록 나와 세상에 좋은 일이다. 다음과 같이 확언하면 경제적 풍요를 얻고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의 믿음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모든 선한 것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 미래는 내 생각대로 펼쳐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뿌리는 씨앗, 즉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것을 압니다. 나는 내 영혼을 이끄는 수장이며 내 운명의 주인입니다. 내 생각과 느낌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조셉 머피 박사는 1889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신학을 공부한 인재였으나 더 넓은 경험을 하겠다는 목표로 미국으로 건너와 엄청난 양의 책을 읽고 여러 종교와 철학을 폭넓게 공부하며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발전했던 신사고 운동을 지지했으며 우주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생활하는 방식과 함께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실현해내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번 책 부의 초월자는 다산북스에서 새롭게 재편집해서 출간한 조셉 머피 시리즈 5권 중 첫 번째 책으로 무한한 부를 창조하는 잠재의식의 힘을 이론과 사례에 비추어 설명한 책입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잠재의식의 아버지라 불리우며 무한한 보물창고인 잠재의식을 다루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평생 연구해 왔는데요. 이 책은 부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하면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저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잠재의식에 확언하면서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 그는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생명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신념과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풍요로움과 부, 긍정, 건강과 같이 내가 원하는 모습에 집중하며 실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책 속에서는 분명 원하는 대로 확언을 하면서도 의심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버리지 못해 원하는 바를 실현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등장합니다. 저자는 믿음은 마음과 생각을 훈련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찬찬히 읽어 나가다 보면 잠재의식과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확신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자는 상상력과 감사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의 모습과 장면, 느낌을 생생히 느낄 때에 그것이 빠르게 실현될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무한한 지성과 계속 연결되는 열쇠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이 책은 시크릿의 주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책이 더 특별했던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마음 훈련을 할 수 있는 검증된 확언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문을 포함해 특별 부록에 부와 성공, 건강, 인간관계에 관한 73가지의 확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확언을 따라 읽으며 감정을 느끼려 노력했더니 내면의 긍정적 확신을 이끌어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채널 부키워드에도 조셉 머피의 확언들을 매일 들으며 따라할 수 있도록 올려놓았으니 매일 듣고 따라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부와 성공, 풍요로운 마음과 이미지를 내 것으로 만들도록 이끌어줄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